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지난 시간 세 번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좀 난리가 나셨나요? 아니면 우리는 잘하고 있어. 나름 그러시다면 정말 잘해 주신 거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이제 가시밭길이 열리실 겁니다. 솔직히 사회복지 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힘들지만 뭐 분기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이래요. 근데 우리 간호 요양 파트에서 하는 건 매일매일 기록하게 됩니다. 이 매일매일 기록하는 부분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여파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뭐 간호 파트에서 예를 들어 급여적용 계획서를 정말 잘 구성해 놓으셔도 평가 기준 3번에 있는 급여적용 계획대로 급여를 제공인지에 대한 상세 기록지에서 틀려버리면은 점수를 안 드려요. 따라서 기관에서는 반드시 요양이나 간호 파트에 대한 설명, 그 기록을 잘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급여적용 기록지 잘못 기록해 놓으시면 청구 근거 자료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환수 부분에도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 꼭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겁을 들이고 있나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번외적일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기관들이 전산 도입하신 거 아니세요? 매일매일 쓰는 이 기록지 가지고 매 2년마다 평가 때마다 매번 다시 쓰고 또 수정하고 이게 힘들어 전산 도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산 도입을 하셨다면 정확히 입력됐는지는 반드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전산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수기로도 아직 많이 쓰세요. 수기를 쓰시는 기관들도 반드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원장님이 됐든 사무국장님이 됐든 뭐 누구든 간에 점검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또 기능회복 훈련 부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회복 훈련 부분엔 신체 기능, 인지 향상 뭐 이런 형상들이 있는데, 자, 신체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 말 그대로 우리 기관에서 제 프로그램 제공한 거를 기록하시는 거세요. 뭐 여가에 여기 선임플에서 거기 있죠. 여가를 내가 제공했던 노래 부르기를 제공했고 치매를 그림 그리기를 제공했다. 그래서 참여한 프로그램과 상세 설명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세요. 근데 아시죠? 여기다 프로그램 적어놓으셨다면 이 날짜에 프로그램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평가관이. 그래서 그 프로그램 보고서에 정말 이 날짜에 그 프로그램을 했는지를 또 맞춰봅니다. 맞아야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해 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거 같은 거는 프로그램 제공한 날짜에 항상 체크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신체 기능, 기본 동작,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제공했냐. 이 세 가지가 뭐죠? 합쳐서 1초, 2초, 3초 기능회복 훈련이죠. 기능회복 훈련. 우리가 기능회복 훈련 안에는 신체 기능 훈련, 기본 동작, 일상생활 이 세 개가 있어요. 이 세 개는 항상 매일 체크를 해주셔야 되세요. 물론 아마 제가 기본편에서 아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관 내 물리치료사님 계시다면 물리치료사님의 물리치료 계획에 의해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물리치료사님이 안 계시다면 자체 간호 파트에서 또는 요양 파트가 됐든 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무조건 매일 체크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세 개 중에 뭐든 하나는 무조건 제공하게 돼 있으세요. 자, 이거를 체크를 매일 하셨다면 이제 상세 기록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능회복 훈련은 현장 면담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장 면담으로 바뀌었는데 다빈도 Q&A 보시면 기록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록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럼 상세 기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상세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럼 보면 제가 편집한 저희 실버노트에는 일상생활 동작은 4개밖에 안 넣어놨어요. 기본 동작은 4개밖에 안 넣어놨고 신체 기능은 3개밖에 안 넣어놨어요. 근데 아마 기관에 갖고 계신 이 기능회복 훈련 기록 서식지 보면 종류만 한 3, 40가지 되실 거예요. 그죠?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것만 뽑아냈어요. 왠지 아세요? 평가관이 물어봐서요. 요양구쌤한테. 뭐냐면 저번에 제 기본편에서도 말씀드렸죠. 평가관이 요양구사한테 물어봐요. 본인이 기능회복 제공했다고 하셨는데 연화운동은 어떤 걸 제공하셨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연화운동 말씀드렸죠. 연화운동은 씹는 운동이시잖아요. 이거를 요양구사님이 대답을 못하시면 감점 맞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 가끔 저희 카페에도 기능회복 훈련에 기본 동작 훈련 중에 있는 신체 기능 증진 훈련은 뭐가 있을까 막 이런 거 물어보세요. 본인들이 서식에 넣어놓고 본인들이 모르면 문제냐. 저라면 그 항목 제외시켜요. 그냥. 그죠? 왜냐하면 평가 기준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상생활 동작 중에 하나 이상, 기본 동작 중에 하나 이상, 신체 기능 중에 하나 이상만 제공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많은 걸 제공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평가는 하나를 제공하든 100개를 제공하든 평가 기준만 맞으면 점수를 무조건 드리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 얘기를 들으시면 본인들 기능회복 훈련 서식지 보시고 줄일 건 줄이시라고요. 왜 그 많은 걸 이렇게 제공하면 좋지만 연구 선생님이 대답하기 힘든 부분은 과감히 서식 수정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저희 거래처 원장님들이 저희 실버노트를 매년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할인 판매를 하는데 12월 달에 쓰시는 기관들이 계속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 뭐냐면 서식 변경에 대한 신경들을 안 써요. 왜냐면 1년에 한번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가 실버노트 저작권자, 그죠? 저작권자 책 편집한 게 많아요. 저작권자다 보니까 제가 그 책을 매년 수정을 해요. 바뀌거나 변경되는 게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 거래처 원장님들은 실버노트 사용하신 저희 거래처 원장님들은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바뀐 건 제가 다 반영을 시켜요. 중간에 바뀌는 것도 제가 안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걱정 없는 거. 우리 전산 쓰시는 기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 걱정 없이 전산 업체에서 전산을 수정해 주기 때문에 그들 입력만 하고 출력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 실버노트도 마찬가지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 큰 법인급들에서 제 서식을 보면 되게 불만족스러워해요. 이 서식이 이게 뭐냐, 이거 너무 간단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서식을 만들 때 뭐냐면, 공동생활가정 기관에서도 기록할 수 있게끔 최소로 가요. 단, 평가에서 절대 감점은 없게끔. 기록을 왜 하세요? 솔직히, 기록 왜 하세요? 아시잖아요. 평가 때문에 하는 거 아니세요? 감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세요? 그럼 평가 기준에만 맞으면 돼요. 그걸 굳이 저는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저도 복잡하게 하는 거 좋아해요. 복잡하게 한번 예전에 법인급 100명 정도 됐는데 그 말 해가지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서식 완전 뒤틀어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기관에서 소화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 건 의미 없어요. 제일 좋은 소식은 뭔지 아세요? 우리 기관에서 우리 직원들이 소화할 수 있는 서식, 또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좋은 겁니다. 아셨죠? 자, 기능회복 훈련에서는 보세요. 저희 일상생활 동작에서는 지금 보시면 배설 동작이 뭔지 설명 못 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식사, 밥 먹을 때 어르신 자 밥을 하실 때 숟가락은 이렇게 드셔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돼요. 자, 젓가락질은 어르신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제 식사할 때 식사도움 제공하잖아요. 그런 개념을 생각하셔야 되세요. 목욕 동작. 자, 목욕을 할 때 어르신 제가 팔을 이렇게 닦아드리는데 어르신도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도 많이 어르신 스스로 많이 해보셨죠? 설명하기 어려운 거 아니시잖아요. 옷 입기. 어르신 옷 탈의하고 입으실 때 이렇게 입으신 거고 팔은 이렇게 넣어주세요. 내가 말을 설명하면서 어르신도 함께 하실 수 있게끔. 이거 요한고 선생님이 설명 못할 거 있나요? 이 4개 중에? 다 요한고 선생님 평가관이 요한고 선생님 질문을 해도 다 대답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동작 훈련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뒤집기입니다. 자, 어르신 누워 계신데, 어르신 우리 한번 이쪽으로 뒤집어 볼까요? 자, 힘내서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보시죠? 이거 못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자, 일어나기. 자, 어르신 우리 일어날 때는 왼쪽 발을 먼저 지탱을 하시고, 자, 오른발을 내리신 다음에, 자, 우리 한번 힘을 내서 같이 일어나 볼까요? 어렵지 않죠? 앉아있기. 자, 어르신 여기서 내리실 땐 천천히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끔 서있기. 자, 어르신 우리 근력 증진을 위해서 한번 서 있어 볼까요? 그죠? 그러면 서서 어르신 어때? 혼자 버티실 수 있겠어요? 제가 부축했다가 혼자 했다. 어려운 게 없으시잖아요. 그죠? 일상생활 동작 훈련됐든 기본 동작 훈련됐든 설명하기, 요양선생 설명하기 어려운 게 아예 없어요. 저는 이런 걸로만 뽑아냈다고요. 쉽죠? 이렇게 해야 돼요. 서식은 제발 평가에서도 요구하는 게 뭐냐면 기간에 맞는 서식을 기간에 맞게끔 개발해서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무조건 남의 거 갖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적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죠? 자, 신체 기능에서도 저는 뭐냐면 손가락 운동. 자, 어르신 오른쪽 손가락이 있으시니까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내려보고 어렵진 않으셨죠? 이런 거 설명하기 어려우신가요? 그잖아요. 근력 운동. 그죠? 우리 어르신 팔을 이렇게 들어보셨다가 하셨다가 또 팔을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 물론 우리가 볼 땐 이게 왜 근력 운동이 하시면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그게 근력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워커 밀고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도 우리 어르신은 근력 운동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자, 상체 돌리기 앉으셔가지고 우리 뭐 신체 프로그램에서 여가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상체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하시면서 하시는 거. 자, 요거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중에 하나 이상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예를 들어 뭐 여기서 내가 나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여기서 나는 배설 하나 뒤집기 하나 이것만 했어. 그죠?
이렇게만 해도 평가에서 인정이 돼요. 왜냐면 각 일상 하나, 기본 하나, 신체에서 하나씩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평가에서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거 이거 저희 서식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저한테 항상 질문하신 것 중에 제일 많았던 게 뭐냐면, 저희 어르신은 완전화상 어르신인데, 배설 동작 훈련에 체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시청하신 분들, 자, 정답은 뭘까요? 이따 끝에 얘기할까요? 끝에? 제가 끝에 얘기할까 했더니 질문을 제가 까먹어요. 마지막에 가면 강의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다 메모를 좀 해놓을까요? 자, 정답은 뭐냐면,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또 평가에 생각하는 기능의 훈련은 뭐냐면, 우리 어르신이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공했냐, 제공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배설 동작 완전 어르신이 우리가 제공해드리잖아요. 제공하면서 이 어르신이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설명하면서 하면 우리는 제공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기준으로 바라봐 주셔야 돼. 자꾸 어르신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 부분만 주의하신다면 기능회복 훈련은 크게 문제가 없으세요. 아셨죠? 제가 여기 설명에도 많은 내역들을 적어놨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자, 기능회복 훈련 어렵지 않으셨죠? 자, 그 다음에 인지정신기능 훈련. 이것도 저는 매일 체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위에 했던 것처럼 인지정신기능 훈련, 우리 뭐 여가 치매 프로그램도 이거 인지 프로그램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인지 프로그램 제공하는 날은 이걸 체크해야 되지만 이걸 제공하는 날이더라도 우리 영선생님들 어르신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대화하면서 어르신의 과거 얘기 묻고 어르신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세요 묻고 그죠? 어르신 아드님 성함이 뭔지 이런 이거 자체도 훈련이에요. 어르신에게 과거를 회상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물리치료는 소위 말해서 이건 물리치료사님 계신 기간만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님이 물리치료 그 계획 일지에 물리치료를 제공한 날에 여기다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기능회복 훈련의 특이사항도 마찬가지로 어르신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으시면 되고요. 없으면 없다라고 적으셔야 돼요. 이게 평가관들도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 이거랑 그죠?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똑같이 없잖아요. 우리 없어가지고 없음 적는 거랑 없으니까 나 안 적었다. 평가관은 뭐냐면요. 없음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정말 없구나로 판단하고요. 그죠? 없음은 없는구나 판단하는데 이렇게 비워놔 버리잖아요. 기록 안 한 걸로 봐요. 그죠? 기록 안 한 걸로 봐요. 없으면 없다라고 적으셔야 돼요. 예? 그 부분 또 주의하셔야 되세요. 아셨죠? 여기 담당자 요양선생님 적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수급자 입퇴소 시 시간 외출. 이거는 요양선생님 적을 건 아니세요. 절대. 이건 요양선생님한테 절대 건들지 말라고 해서 이거는 복지사님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외출 외바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기록을 요양선생님들과 같이 진행해 주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급여준 기록지 간호 파트를 제외하고는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설명. 이 기본적인 걸 제가 설명드렸지만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이 기본적인 걸 기관에 10개 기관을 설명하면 8개 기관들이 놀래요. 8개 기관 이상? 다 놀래요. 왜냐면 우리가 공단에서 보통 급여준 기록지 설명서가 같이 나오는데 상세 설명은 아니에요. 상세 설명은 저도 그것만 보고 그 설명서만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요. 많은 이제 경험적인 게 있다 보니까 경험적인 걸 섞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세 설명에 보시면 우리 그 기록하고 1, 2부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능 회복도 설명드렸어요. 그죠? 목욕 설명드렸고 이제 남은 게 뭐 야간 케어입니다. 우리 야간 점검 있죠? 평가 항목에 야간 점검할 때는 저번에도 기본편에 상세를 들으신데 저는 이거를 별도로 빼서 이렇게 어르신별로 점검하겠어요. 물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전체에서 이상이 있는 어르신에 대해서 뭐 배회한다던가 수면을 잘 못하시는 거 적으셔도 되는데 저는 좀 더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하게끔 어르신별로 그래서 점검 시간을 적고 이제 수면 상태가 양호한지 작성자, 야간 점검자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치 내역이 들어가요. 문제가 있을 경우 여기다 사유를 적어야 되는 거죠. 사유를 어르신이 주무시지 못하고 계속 잠을 못 주무심. 그죠? 옆에서 말씀 대화 제공하여 주무시게 함. 그죠? 뭐 이게 아니더라도 어르신이 그래도 내가 자장가를 불러드렸다든가 아니면 어르신 제가 토닥토닥 해드려가지고 주무시겠다라든가 조치를 다 적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그래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되도록이면 저는 저희 거래처의 야간 케어에 되도록이면 양호라고 좀 적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아, 이게 온라인상이라 이게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말씀드려 눈치채세요. 아셨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야간 점검하시는 게 있고요. 그 다음 구강. 구강은 우리 현장에서 우리 평가관들이 확인을 합니다. 어르신의 치아 상태라든가 면담을 제공을 해요. 우리 어르신의 치아 관리도 하고 있는지, 그죠? 면담 또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다 눈으로 봐요. 그 대신에 저는 이 부분도 기록을 하게 해요. 그래서 어르신의 구강 상태가 여기 보신 것처럼 자가, 위에는 어르신의 실제 자연 치아이신지 아래는 틀리신지 아니면 아예 전체가 틀리신지를 체크하게끔 하고, 이건 어르신별로 그러면 매일 동일하겠죠? 그 다음에 구강 상태 체크, 치카치카 제공하시는 거, 그죠? 예를 들어 양치를 도와드렸을 때라 제공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 어르신 치아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자, 그런 제공 시간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공 시간을 뭐 12시 40분, 5시 40분 제공, 누가 제공했다, 그죠? 요런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공을 한 거. 그 다음에 신체, 구강 신체 상태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평가 자체는 현장 면담 항목이세요. 단지 저는 무조건 저희 거래처들에게는 이건 기록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평가관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우린 봐라, 우린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꼭 거창하게 전산이라든가 거창한 서식이 우리가 더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은 현장이라고 해서 안 하는 거 우리는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거예요. 그죠? 또 기록이 어렵진 않으니까요.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신체 상태입니다. 손톱 할때 같은가, 각질 유무, 두발 청결을 우리 매일매일 점검한다. 그래서 어르신의 상태가 양호한지, 양호로 체크를 많이 해주겠죠? 그죠? 아니면 이상이라고 했다면 옆에다가, 그죠? 적어주시면 되잖아요. 옆에다가, 손톱, 손질 해드림. 그죠? 적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죠? 좋지. 요 밑에다 적는 거네요. 제가 모르고, 그죠? 요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죠? 손톱 손질 해드림 이렇게. 조치상, 이거 저희 서식이니까, 저희 실버로또 구매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조금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욕창 예방, 욕창 관리 평가 항목에, 욕창 고위험자에게,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라는 확인 항목이 있으세요. 그때 모든 얘기를 여기 보신 것처럼, 낙상위험이 있는 분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욕창위험이 있는 분은 무슨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인지기능 서비스가 있는 분은 어떤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라는 부분을 저는 뭐냐면 밑에 별첨으로 놓은 거예요. 1번은 낙상주의 제공, 2번 이동도움 제공, 그죠? 3번은 수시관찰, 여기는 제가 이렇게 샘플로 넣어놓은 거예요, 저는. 근데 여기에 만약에 기간에 더 필요한 거 적어 놓으시면 되세요, 여기다가. 그죠? 뭐, 예를 들어 어르신의 건강검진 제공, 그죠? 뭐 이런 거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그죠? 여기다가 휠체어 제공, 이런 것도 적어 놓으셔도 돼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내가 우리 어르신에게 여기다가 1번, 2번, 3번, 4번을 제공했다면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 별첨안에 있는 1번 낙상주의와 2번 이동도움, 수시관찰 안전한 환경을 우리가 낙상위험 예방을 제공했다라는 표시예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씩 고위험자들은 예방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고위험자 예방은 욕창 측정 18점 이하자들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근데 저는 뭐냐면 전 수급자를 다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점수 1, 2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럼 평가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점수 1, 2점은 내가 볼 때는 크게 의미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점수가 18, 19점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같이 어르신의 이 낙상경찰 인지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 기록하는 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급여 제공,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매일매일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급여 제공 기록지부터 해가지고 쫙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공동생활가정이면 어르신이 9명이죠. 근데, 현 수급자가 9명이라는 거지, 그동안 들어오고 나가신 분들 합치면,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어르신이 30명에 육박하실 거예요. 그러면, 29인 정원 시설들 같은 경우는 현 수급자가 29명에 왔다 갔다 모아만 70명에 육박하실 거예요. 그분들의 기록지를 다 점검하셔야 돼요. 절대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 잘 적혀 있다고. 그런 기관들 평가 때 당황하세요. 근데 또 우리는 전에 이런 정도까지는 안 했어 라고 얘기하시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눈이 말씀드려요. 그 평가관이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저희 작년에 제가 기관 거래처 중에 진짜 4번, 이제 제가 VIP 해드렸죠. 4번 최우수에 4번 다 인센티브를 받으셨어요. 근데 작년 평가 때 평가가 무너지셨, 물론 A 등급은 나오셨지만 진땀 흘리셨어요. 진짜 진땀 흘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 이런 평가관 처음 봤다고, 준비를 잘 했는데도 너무 심하게 하더라가. 그런 평가관 나오시면 끝입니다. 따라서
항상 이런 부분들 기록지는 준비를 잘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오늘 지금 4번째 강의까지 해가지고 요양 파트 매일매일 기록하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아마 이제 또 금요일 날에는 아마 간호 파트 이제 매일매일 쓰는 게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죠? 이 영상까지 들으셨다면 반드시 시설장님이나 사무장님 또는 복지사님이 얘기를 들었다면 복지사님 혼자서 요양 파트를 못 이겨요. 그죠? 큰 시설들에서는 파트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절대 복지사님이 예를 들어 요양사님들 기록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연배 차이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부분은 시설장님한테 영상 한번 보라 그러세요. 이 영상을 보게 한 다음에 정확하게 이거는 시설장님이 됐든 직책의 그 기관 내에 힘 있는 분 있죠. 그분이 정확하게 나눠서 진행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제가 법인급 한 군데 갔을 때는 큰 데죠? 갔는데 원장님이 저한테 따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얘기하는데 직책별로 쌓아가지고 자기도 난감한데 하 과장님이 직책별로 이건 분명히 간호 파트에서 해야 된다. 이건 분명히 복지 파트에서 해야 된다는 걸 나눠주라고. 저 진땀 흘렸어요. 왜냐면 왜 화살을 저한테 돌리냐고요. 그죠? 왜 욕을 제가 먹어야 되는지. 근데 하긴 했어요. 그래 욕을 먹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걸 분명히 나눠주셔야 기관에서 충돌도 없고 불만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시설장님이 하신 게 좋으세요. 대표자님이나. 아셨죠? 자, 요양사님 매일매일 기록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평가 번호로 얘기하라면 이거는 몇 번 몇 번이라고 요양 파트에 대한 몇 번 몇 번은 없어요. 다 간호 파트의 항목에 소속되어 있는 것 중에 증명, 즉 결과 부분에 대해서 요양 파트들 기록지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급여 적용 기록지는 평가 31번의 급여 적용 계획 부분인 거고 기능회복 훈련은 우리 별도 기능회복 현장이지만 기록이 필요하다라는 거. 일일 배설 관찰은 간호 파트에 있는 집중 배설 관찰 기록지에 대한 상세 기록을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재변경은 욕창 예방, 간호 파트에 있는 욕창 예방, 욕창 관리에 대한 상세 기록인 거고, 목욕은 우리 수급자 청결 항목에서 기록으로 보이는 유일한 항목인 거고요. 야간 순찰은 우리 야간 점검이지만 환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어르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고위험자 예방도 간호 파트에 있는 욕창 예방과 욕창 관리 부분이세요. 이 부분은 반드시 요양보호사님들이 매일매일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번 주 한 주 요양보호사님들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날 간호를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3월 중순까지는 정말 모든 시간을 복지사님은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나머지 파트에서는 뭐냐면 이 기록지를 열심히 점검하셔야 될 겁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기록지가 뒷받침이 안 되시면 욕구 사정을 아무리 잘해 놓으셔도 급여 계획을 급여 적용 결과 반영을 아무리 잘해 놓으셔도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결과 부분이 이 기록지들이거든요. 전혀 인정이 안 됩니다. 부분 감점을 맞게 되세요. 반드시 확인 점검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지금 요양 파트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서식은 저희 실버노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 실버노트 참고로 저작권 제가 걸어놨어요. 이거 서식 똑같이 막 베껴가지고 만들지 마세요. 저 그거 만드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저 이거 판매가 얼마 안 해요. 차라리 그냥 1년에 간호 1년치 기록물이고 요양사님 기록지 1년물인데 어르신 한 분에 2권 합쳐가지고 15,000원인가 합니다. 한 권에 7,000원밖에 안 해요. 그 정도면 뭐 전산 한 달치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정 필요하시면 너무 그 서식 저희 거 정지한 다음에 가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냥 구매해서 저 불쌍하잖아요. 지금 이거 영상 찍고 있으니까 그게 더 낫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오늘무로 요양 파트 설명을 드렸고 나중에 또 요양 파트 변호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건 번외고 이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다 보니까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요양 파트 설명드렸습니다. 이 순간부터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힘찬 하과장, 평가 과장이었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내가 바로 등록왕, 오늘 밤 12시에, 만바감하고 하루 조회수 그 게시글 몇 개인지 열심히 센 다음에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